안녕하세요, 가을론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말고 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하고 제품의 펑션을 소개드리고 사진 위주로 좀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그마의 100-400 후지필름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한 장망원 줌렌즈 리뷰고요. 디자인은 소니 E마운트나 L마운트 동일한 버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작계를 근데 후지필름에 맞춰서 AF, MF 버튼이 아니라 AF, AFL로 후지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좀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초점거리 리미터는 6m를 기준으로, 이런 장망원 렌즈는 초점을 잡아야 되는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6m를 끊어서 렌즈가 초점을 추적하는 그 구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F 펑션 기능이 있고, 손떨림 보정 위치도 1, 2, 오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희미하지만 줌 락 버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디자인과 특징적인 것들을 실제 필드에서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좀 사용을 했고, 또 시그마 100-400 같은 장망원 렌즈가 가지는 그 사진에서의 특징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컨텐츠 같은 방식을 앞으로 좀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여러 사진들 아직 분류하기 전인데 이렇게 좀 꺼내놨는데, 리뷰 컨텐츠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품을 들고 조작하거나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저는 뭐 블로그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카메라든 렌즈든 사용하면서 그 사용할 때의 느낌과 그 다음에 사용 결과물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뭐 포토 스팟 이런 데를 자주 다니진 않지만, 가능한 이 제품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여러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다시 한 사진이 화면을 좀 채우게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 100mm만 해도, 그러니까 풀프레임에서 150mm만 해도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을 수 있습니다. 흔히 70-200mm 렌즈를 망원 줌 렌즈의 어떤 표준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200mm만 해도 멀리 찍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100mm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어느 정도는 당겨서 찍을 수 있고, 지금 100mm에서 100% 이렇게, 지금 요 샘플은 후보정을 한 결과물이긴 한데 당겨서 400mm로 촬영을 하면 4배 줌이죠. KTX 열차가 거의 화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거리로 몇백 미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당겨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0mm에서 봤던 이 지금 태양이 쭉 일몰대라서 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고 있다가 요 산 능선 쪽으로 내려올 때쯤 400mm로 다시 당겨서 촬영을 해보면 이 정도로 크게 찍을 수 있습니다. 천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자연 풍경 사진에서 오메가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태양이나 또는 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떠 있는 대상을 촬영을 할 때 600mm 풀프레임 기준으로 한 600mm 정도의 화각이 있어야 한 화면에서 이 정도로 차지를 한다. 이런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바닷가 사진인데, 바닷가 같은 경우에 제가 수평선을 찍은 건 아니고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이 산이면은 몇 킬로 이상일 건데,
망원 렌즈로 찍는 풍경 사진이 조금 더 밀도 있는 집중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른쪽 요쪽을 제가 400mm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줌밍을 해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일부러 좀 뒤쪽하고 이렇게 배경 압축 느낌을 내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줌을 해서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는다. 요게 이제 망원 줌 렌즈의 기본 활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아웃포커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조리개 값도 막 f5부터 막 f6.3 이렇게 높은데 아웃포커스냐 할 수 있지만, 망원 렌즈는 기본적으로 아웃포커스 조건 중에서 초점 거리가 망원일수록 아웃포커스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의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웃포커스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400mm 최대 망원에서 일부러 역세와 배경으로의 그 강물, 요런 배경의 거리차까지 더해줘서 보케 표현으로 꽤 그럴싸한 결과물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100mm의 f6.3이면 지금 여기 100mm의 f6.3, 사실 사진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2.8 f2.8을 사용하는 표준 줌 렌즈들도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단렌즈보다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아웃포커스 조건에서 촬영자와 피사체, 지금 요 피사체 여기가 가깝고 이 피사체하고 뒤로 배경이 멀면 아웃포커스는 일어납니다. 물론 조리개 값이 낮다고 하면, 동일하게 만약에 100mm에 한 f2.8이나 뭐 1.8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았다면 뒤쪽으로 이 아웃포커스 돼서 보케 처리되는 것들의 이 이미지 서클이랄까요? 이런 처리된 것들이 훨씬 더 커지겠죠. 어찌됐든 아웃포커스 자체는 그런 거리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포커스만 가지고는 이제 일반 단렌즈들하고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처럼 배경 압축이라는 게 이런 장망원 렌즈의 좀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이렇게 피사체는 뭐 어느 쪽이든 뭐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 효과가 두드러지긴 하는데, 이렇게 코스모스를 찍었고요. 코스모스 바로 뒤에, 이 꽃밭의 바로 뒤에 있는 꽃도 아웃포커스가 됐고, 그 뒤에 언덕도 아웃포커스가 됐고, 그 언덕 뒤에 산, 얕은 산이지만 높이가 낮은 산이지만 이런 산도 아웃포커스가 됩니다. 또 이 앞쪽으로 이 피사체, 초점 맞춤 피사체 앞쪽으로도 흐려져 가지고 일부 초점이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촬영자로부터 피사체 그리고 배경까지를 한 프레임 안에 압축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원 렌즈는 배경 압축이라는, 또는 망원 압축이라고도 하죠,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장면이지만 이렇게 아웃포커스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피사체가 멀리 있죠. 제가 지금 사실 약 300, 299, 300mm 정도의 f6.3이면 뭐 심도가 얕긴 하지만 원거리로 가서 피사체가 멀리 있다고 하면 거의 다 들어오게 촬영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포커스보다 배경 압축이 좀 효과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산의 앞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능선 간의 거리도 수백에서 뭐 킬로미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차가 큰 이 공간을 이 사진 한 장에 같이 담아줌으로써 압축된 느낌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화질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렌즈들은 뭐 화질이 보통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DSLR 때 아트 렌즈들이 꽤 유명했고, 미러리스 넘어와서도 렌즈들이 화질, 특히 뭐 색수차 억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시그마 100-400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렌즈의 좀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경량화 되었고 엔트리급에 속하지만
어느 정도 화질이 준수한 편이에요.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100mm 최대 개방인데 지금 제가 100%로 확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꽃 사진으로 100% 확대를 해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꽃잎이 굉장히 얇고 그런 피사체의 경우에는 색수차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보면 꽃을 비롯해서 심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나뭇가지들을 다 봤을 때 선명하고 수차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231mm 한 중간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개방 f6.3인데 이거 당연히 무보정로 원본이고요. 지금 왼쪽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보정이 되지 않은 로 원본 사진인데 이것도 심도 요게 좀 들어왔고 꽃은 완전히 제가 샘플링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 이 꽃잎하고 꽃술 다 분간이 될 정도로 선명하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mm 최대 망원에서 마찬가지로 f6.3 최대 개방 100%로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이 또 괜찮죠. 지금 확대됐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살짝 이제 심도 때문에 초점면을 잘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 정도에서 화질이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얇은 꽃잎이니까 실제로 굉장히 얇죠. 얇은 피사체들이 뿌옇게 구면수차가 올라오거나 또는 이 가장자리에 보라색이나 녹색의 색수차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날 제 기억에 햇빛이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수차 억제력이 전체적으로 좋은 망원 렌즈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것도 지금 황화 코스모스 사진인데 100% 확대했을 때 최대 망원, 그러니까 이제 줌 렌즈 중에서는 물론 이제 렌즈의 특성별로 망원 쪽이 약할 수도 있고 광각 쪽이 약할 수도 있는데 이 렌즈는 어찌됐든 400mm가 꽤 망원이라서 400mm의 화질이 조금 상대적으로 100mm보다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근거리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 꽃잎의 가장자리를 묘사해주고 있죠. 수차도 없고 이날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충분한 상태였고 그래서 화질이 꽤 괜찮다. 이 렌즈의 어떤 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달 사진도 제가 원본은 이렇게 지금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어지간하면 잘 세팅하고 찍진 않아서 오토로 두고 찍는데 이날 아마 보름 직전에 조금 누런 빛의 보름달이었어서 제가 일단은 좀 보시기 좋게 화이트 밸런스만 맞추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화질을 보기 위한 거니까요. 100%로 확대를 하면 지금 이렇게 400mm 초점거리가 풀프레임 환산으로는 600mm를 이렇게 크롭 없이 이 달을 찍을 수 있는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달의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평선으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또 그리고 슈퍼문이나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달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날이 좀 맑을 때를 제가 골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대기 조건이 안 좋으면 또 많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달의 표면 크레이터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최대 개방 f6.3이고 나름 제가 화질 확보를 위해서 ISO를 400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OS, 그러니까 옵티컬 스테디샷 손떨림 방지 기능이 조금은 도와준 건데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400mm. 사실 크롭 같은 경우에는 적정 셔터 스피드를 크롭 팩터를 곱한 환산 화각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600분의 1 정도가 이제 삼각대 고정했을 때 피사체도 움직이지 않고 삼각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카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핸드헬드로 열심히 숨 참아서 찍어봤고요. 크레이터는 이렇게 모사가 됐고 이 밝은 면,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이 면들은 제가 여태 찍어봤던 달로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정도로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렌즈가
원거리, 최대망원에서 원거리는 살짝 화질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렌즈가 이제 고급 렌즈는 아니고 약간 감안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정도만 나와도 쓸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다른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 무거운 렌즈면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저렴하게 가볍게 운영을 하지만 화질이 아쉬웠을 때 보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지느냐, 괜찮아지면은 뭐 무게나 가격 부담을 좀 덜고도 이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조만 좀 올려보면 확실히 선명해지죠. 요거 배경에 좀 노이즈 생기는 거는 싱글 픽셀로 없애주고, 그래서 이 시그마 100-400 같은 경우에는 최대망원의 원거리 화질은 다른 초점거리 대비 살짝 떨어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후보정에서 샤픈 조금만 먹여주면 충분히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이 조류 사진, 조류 사진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데, 새를 찍는 분들이 또 이런 망원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지금 이제 요거는 보정을 한 사진이라 왼쪽에 이렇게 보정 전후, 왼쪽에 이제 색이 좀 빠진 게 무보정인데 외가리가 좀 가까이 와줬을 때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좀 급하게 찍느라 셔터 스피드를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았겠는데 살짝 좀 제가 급하게 찍느라 떨린 듯한 느낌이 살짝 있는 것도 같고 한데, 어찌됐든 근데 이런 깃털에 이런 좀 구분 지어지는 정도나 이런 게 충분하게는 묘사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날이 아마 오후 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빛이 좀 산란됐던 상황이라서 ISO 때문에 제가 좀 셔터 스피드를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 촬영을 했었죠. 확대를 해서 이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촬영본의 프레임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찍긴 했으니까 이대로 유지한다면 뭐 나름 괜찮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렌즈가 되고요. 그리고 요건 꽤 원거리, 그래도 한 몇십 미터, 100m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몇십 미터 정도? 근데 이제 조류 사진이라고 앞에 제가 조금 설레발을 쳤던 게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T3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AF가 좀 아쉽습니다. XT3가 AF가 이제 T2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게 19년도였나 18년도인가 이미 한참 전의 기술이고, 지금 최신 XT5나 XH2, H2S, 아마 S20까지도 AF가 많이 좋아져서 이 렌즈의 좀 성능을 더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한계가 있었고, 좀 고정된 또는 추적이 편한 피사체 위주로, 상황 위주로 좀 샘플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이 이제 이렇게 보정 전후죠. 최대 개방으로 촬영을 좀 하는 이유가 셔터 스피드 확보 때문에 좀 이렇게 촬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핸드헬드로 조류 새들은 이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를테면 이제 단렌즈처럼 막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50mm f1.4 렌즈만 해도 이 시그마 렌즈보다 훨씬 비싸고, f1.2 렌즈들은 가끔 보면 고급 렌즈들은 이 렌즈 두 개의 값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웃긴 비교지만 가격으로만 해도 차이가 심해요. 그리고 애초에 좀 줌렌즈와 단렌즈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 이미지, 전체 사이즈로 사진을 보고, 당연히 지금 이 후보정에선 선명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이거 날아가는 갈매기도 지금 제가 이게 원본이고 화이트 밸런스만 살짝 이렇게 맞춰보면 지금 100% 확대를 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최대 망원이라도 새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묘사가 나쁘진 않죠. 거리가 그래도 아까 백록 이 전에 본 사진보다는 좀 가까웠어서, 그러니까 조류 사진을 정말 메인으로 찍으시려면
돈이 많이 들고 패키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풀프레임 600mm 수준으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렌즈를 정말 고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후보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고 화소가 높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고 하면 입문자분들께, 그러니까 망원 입문자분들께는 정말 100%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는 일반 스트릿 스냅이나 뭐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데 망원이 궁금해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그마의 104 렌즈로도 충분히 망원의 효과와 어느 정도 이 화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고 무게도 가볍고 필터 구경도 나름 67mm라서 갖고 계신 필터를 좀 사용하기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접근이 쉬운 본격 장망원 렌즈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